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오셨어요? 네. 숙제로 내드렸는데. 네, 너무 힘들어. 아시죠? 저 조정석 최애 맞아요.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석이 좋아요? 준호가 좋아요? 조정석님이 좋죠. 우리 집 가자고 하는데? 조정석님을 진짜 맞아. 옛날부터 좋아했거든요. 아, 그 오나기. 오나기 전에 선생님 더킹 투 하츠 맞아. 은시경으로 나오신 조정석님 매우 좋아했고요. 헤드윅 그 조정석님이 할 맞아, 때도 그거 보러 가려고 맞아. 인천에서 제가 다음에 언제 한번 나와 출연 예? 이거는 연락 한번 연결해주세요 TVN에. 의사들 커뮤니티 중에 메디스태프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의사 생활하면서 이제 있었던 일 그 빙고 보내줬잖아 니네들한테. 맡았던 환자 사망해서 다 물어본 적 있지 않을까? 그쵸. 근데 내가 이 빙고를 남편한테 보여줬는데 환자가 죽은 적이 없대요. 우리 남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망 선고를 해본 적이 있어? 사망 선고를 해본 적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희는 산부인과니까 암 환자를 다루다 보니 맞아. 이제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데 안 하는 과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저는 첫 사망 선고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엄청 울었어요. 뭐 난소암이나 뭐 장경부암으로 이런 걸로 돌아가시면 관이 많잖아요. 관 뺄 때도 너무 맞아. 슬펐어요. 관도 빼고 그다음에 다시 꼬매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누군가가 준 생명이란 게 이제 끝났을 때 그걸 감히 내가 이 생명이 끝났다고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이 끝난 걸 이렇게 감히 선언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암 환자분들이 심폐소생술을 안 하잖아요. 저희 외삼촌도 안 하셨거든요. 심폐소생술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물어봐서 저한테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야 돼? 그럼 절대 하지 말라고. 말기 암이고 뭐 소생하더라도 뭐 기대 여명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사실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환자는 되게 보호자도 엄청 엄마를 챙기는 아들이었고 했는데 보호자가 없을 때 하필이면 어레스트가 났죠. CPR이 났는데 ROSC가 됐어. ICU에 가서 정신도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들 보고 그날 밤에 돌아오셨어요.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들 시간 벌어줄 때 반복적으로 계속 심정지가 왔는데 보호자들이 되게 멀리 사셨거든요. 그 시간을 벌어들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연명 치료에 대해서 요새 되게 말이 많잖아. 근데 그 연명 치료를 할 상황이 되면 할 거예요? 저요? 아니요. 하실 거예요. 전 연명 치료를 하는 그 시점에 병원에 안 있고 싶어요. 맞아. 저는 맞아. 딱 그런 치료하면은 저는 해외에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죽으면 그것도 가족들이 데리고 와야 데리고 와야 되잖아 너를. 저 화장 거기서요? 풍장도 네, 괜찮아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얘 어렸을 때 꿈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죽는 거였어요. 뭐야? 그 특이하다. 폭포를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 그 폭포 거기 이렇게 뿌리는 사진을- 거야? 아니 그냥 거기서 뛴다고요? 뛰어내려서. 야. 마지막으로 세상을 날고 그 웅장 폭포에서 마이야 가라. 야 완전 민폐야 그거. 걔네 건져야 되잖아 너를. 그러네요. 그래 민폐야. 밤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철없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그 어렸을 폭포가 때. 너무 좋아서 10대 맞아 때. 맞아. 근데 나 이과수 가봤거든. 어. 이과수 폭포 딱 보고 있으면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그걸 보면서 아 나 진짜 하찮은 존재구나. 이 자연이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무슨 마음이었는지 알긴 알겠어. 그러니까 이 폭포를 너무 좋아서. 정말 범상치 않은. 진짜 이게 밤에 사춘기 그런 시절에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 띄워놓고 캐논 던지고 이렇게 살고 죽는 아니야. 살고 죽는 문제는 진짜 사망 선고는 맞아요. 진짜 최고 힘들었던 것 같아. 권쌤하고 저 같이 봤던 환자인데 자궁 6종으로 들어왔던 굉장히 젊은 환자가 있었는데 여름에 들어와서 해를 못 넘기고 돌아가셨으니까 그치? 맞아요. 환자들이 잘못되거나 할 때는 사실 엄청 그 트라우마가 우리도 되게 오래 갔었던 것 같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는 그런 아직 암 때문에 죽은 환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뭐 장기 기증을 한다든지. 아 그거 나 있잖아. 너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아직. 근데 감독님이 몇 탄데요? 그러니까 이화한다 그래. LT를 5월 6일 새벽 12시가 되면 하자고 한 거지. 그러니까 5월 5일에 아빠가 죽으면 애가 평생 그치, 어린이날이 맞아. 힘들 거 아니냐. 근데 나는 그거보다
그 간호사가 나가서 와이프한테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슬픈 거야. 그게 약간 나는 그거랑 오버랩이 됐어. 산모들이 잘못될 때 있잖아. 아 맞아. 당직실에서 그냥 둘이서 맨날 거의 살았거든. 집에 잘 안 갔으니까. 당직실에 있는데 갑자기 분만장 CPR 이거 다 뜨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분만장 당직 인력을 뻔히 아니까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이 보이잖아. 그래서 둘이 뛰어갔어. 당직실 어차피 바로 옆이니까. 근데 그날 저녁 때 분만한 쌍둥이 분만한 산모 이제 CPR이 난 거죠. 결국 그날 새벽에 돌아가시기는 했는데 이게 그 아기를 낳다가 잘못되시면 아기 생일이 엄마 기일이 돼버리잖아. 맞아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축하받고 기뻐하는 날인데 그때마다 이제 본인은 그 엄마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야 되니까 드라마 봤을 때 10분만 늦추자 했더니 그쪽에서 심장 때려 왔던 사람이 저 밤새서 너무 힘든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틀 샜다 그랬어. 그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데 맞아. 유정석이 오늘 만약에 하면 아기가 5월 5일 때마다 아빠 기일을 진짜 맞이하니까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니까 양해를 구하니까 사실 바로. 그 상황에서 누가 거절할 사람 없죠. 그런 일들이 실제 있으니까 너무 없는 일을 있지. 만든 게 아니라 너무 있는 있지. 일들이니까. 드라마틱한 일이 그 드라마보다 우리가 더 훨씬 많죠. 드라마틱하니까. 네, 맞아요. 슬기로운 산부인과 생활만 해도 사실 엄청 드라마 30편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인지 모르겠어요. 왜? 언니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혼하고 일반적인 의사들의 생활인데 주인공들이 의사라서 의사 생활이겠지 뭐. 근데 왜 슬기롭냐? 아, 의사 생활은 깜빵 생활은 슬기롭냐? 이거 전작은 깜빵 아, 생활이야. 정말요? 슬기로운 그걸 못 깜깜한 봤어요. 생활. 못 봤어요. 뭐야 얘네 드라마 좀 봐. 전 제목은 알아요. 이 드라마 통틀어서 김준환 캐릭터가 제일 좋아. 김준환이 정경호야? 나도. 이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완벽하잖아. 음. 근데 의대에 그런 애들 있잖아. 그치. 맞아. 노는데 진짜 공부 있어. 잘하는 맞아, 애들 있잖아. 있어. 진짜 약간 그 해부학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애들 있거든. 이렇게 그림 이렇게 맞아. 보는 애들 있잖아. 근데 너가 그런 이렇게 하고. 우리 남편 친구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대. 공부 많이 했어. 그러면 너보다 이렇게 맨날 1등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전혀 재수 없지 않는 캐릭터잖아. 야, 얼굴에 조정석인데 어떻게 재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수술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잘생겼고. 그러니까 강판도 안 시키고 해서 음. 야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화도 안 내고. 맞아. 근데 절대 강판 시킨다고 해서 더 잘하지 않잖아. 그쵸. 왜냐면 강판대에서 들어온 사람도 맞아. 엄청 긴장하죠. 맞아. 내가 또 강판되면 어떡하지 맞아. 이런. 그리고 긴장감이 저는 있으니까. 전임이 할 때 진짜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하고 되게 운 좋게 일을 했었는데 수술을 가르쳐 주실 때 야 그거 아니지 이게 아니고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게 너무 아직도 좋아서 저 밑에 친구들을 가르칠 때도 밑에 애들 가르칠 때도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는 말자라고 이렇게 막 야 그것도 못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일단 위축이 되면 당연히 맞아요. 거기서부터 더 못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내용도 드라마에 나오긴 하더라고. 최성화? 음, 최성화 캐릭터가 맞아. 뭐 이렇게 혼내다가 그럼 집중 안 되지. 맞아. 태송화 같은 캐릭터도 있어요. 논문도 그쵸. 잘 쓰고 막 다 많죠. 잘하고. 맞아요. 대학에 많아요. 근데 어. 그게 되게 그런 게 채송화 같은 캐릭터는 정말 채송화처럼 싱글인 경우가 맞아. 그래서 진짜 그걸 연출 잘했다 느낀 게 맞아. 왜냐면 거기서 만약에 애랑 소풍 가는 게 나왔으면 그거 완전 이거 불안해. 사기다. 말도 안 돼. 네. 말도 안 돼. 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고 다 잘할 수는 없거든. 시간이 안 돼. 사람 몸이 그렇죠. 한계야. 몸이 한계야. 맞아. 네. 잠도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있잖아 이익준 그리고 되게 그랬던 게 거리낄 게 없는 캐릭터거든. 어. 되게 똑똑하고 막 다 잘하니까 인턴이 밥을 시켰어. 근데 시니어 교수가 와가지고 먹으면서 야 이걸 주고. 돈 주고 시키냐 이러면서 막 엄청 뭘 한단 말이야. 이게 이익준이 딱 하는 얘기가 그냥 차린 거 드시면서 조용히 밥 먹으라고. 그거 보면서 완전 공감되는 거야. 우리 인턴 때 다 밥 시키고 그렇게 갈굼 당한 적 있잖아. 정말 중요한 업무 중에 인턴 하나였어요. 업무 1번이 어. 레지던트 밥 잘 시켜주기. 맞아. 저 그거 제일 속상했던 거는 밥 시켰는데 음.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덮고 가버리는 거야. 진짜? 그런 사람이 근데 있었어? 어느 과인지 기억이 안 나. 그때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회의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개 시키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뭘 가져가는지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꼭 포함시키고 그리고 또 어. 보면 또 그 다음 날에 그 선생님 그걸 안 먹어요. 왜냐면 전날 먹었으니까. 그럼 그거랑 그거 두 개는 이 선생님이 있는 날은 꼭 챙기는 거예요. 인턴이 하는 업무 중에 이거 진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전 진짜 별나게도 인턴들이 오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밥을 누군가 시켜야 맞아.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금 환자 살리고 의사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시켜야 된다. 인턴 선생님이 의사 면허증 있는 거 나도 잘 알고 하지만 우리가 의술의 차원에서는 식후인 내가 그래도 선생님보다는 의술적인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 밑에 인턴이었으면 너무 싫었을 밥 것 시키는데 되게 기억이 아 그냥 시키라고 하면 되지 뭘 말이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밥 시키라고 해놓고 나중에 어. 돈 안 주는 사람도 있었어. 있었어. 맞아. 그리고 음. 뭐 밥 시키면서 담배 심부름 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아. 막 여자 선생님들이 좀 더 까탈스럽기 심해. 때문에 예. 아니 나는 그렇게 나 안 좋아하는데 얘기할 거면 지 좋아하는 거 말이나 맞아, 해주든가 맞아. 말도 안 해주면서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어쩌라고 그럼 네가 시켜 먹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나는 진짜 밥 투정 절대 안 했어. 주는 대로 열심히 먹었다. 맛있어. 맛있지. 점심은 마시고 저녁 한 끼 딱 맞아. 제대로 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맛있어? 근데 주니어 교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 말도 안 되긴 하지.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말은 안 되는데 약간 드라마의 약간 그치, 그런 그쵸. 것 때문에 뭐 맞아. 그리고 사실 레지던트가 없는 병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런 것도 하거든. 외과 교수님들 쭈르륵 서 있고 레지던트가 고르거든. 맞아, 어느 맞아. 수술 들어갔지. 사실 그것도 무조건 시니어 교수 그치. 수술에 대부분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 맞아요. 그치? 이익준이 아내가 결국에는 헤어져 응. 이렇게 이혼하자 이 이혼했지. 말 할 때 그건 또 제가 열받더라고요. 너무 부부의 열받지. 세계에서 열받듯이 너무 이렇게 했어요. 열받지. 그러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 남자가. 아 이게 보니까 병원에 들어와서 허리 3인치 이상 안 늘어났더라고. 와. 오. 너 저요? 이거 체크 안 했던데. 아, 못 봤네. 매일매일 둥그러지는 느낌이 들었어. 맞아. 매일매일. 나한테 교수님이 북극곰이라 그랬어. 허연데 크고 둥그렇다고. 나도 곰 같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턴 때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 인턴 때 외과 이런 데 돌면 항상 수술 맨날 끝나고 회식하니까. 밤에 맨날 이렇게 야식 먹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기아 교수 1년차 때까지 응. 계속 쪘던 것 같아요. 응급실 돌면서 먼지가 된 적 있어? 어떤 건지 얘기하는 거야? 완전 털려서? 아. 그러니까 윗연차한테 까여서? 전화로서 아, 내가 선생님한테. 훗날 각오를 하고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먼지가 될까봐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가 미친놈이다. 미친놈이 전화해야지. 미친놈 몇 번 마음속으로 외치고 딱 막 혼내요. 그러면 이제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 맞아. 미친놈이니까. 인턴 첫 달이 응급실이었거든. 되게 다들 겁을 많이 주시니까 아 이거 진짜 무섭구나 이러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해서 노티를 하잖아. 근데 준비를 하고도 각오를 하는 거지. 아 이제 뭐라 해도 힘내자 이러면서 맞아. 이제 노티를 하는 거지. 밥보다 잠이 좋다. 그치? 이건 무조건인 것 같아. 맞아. 전 밥 먹고 자는 게 좋아요. 근데 잔다고 도망 못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 맞아. 이거 그만두고 싶은데 자다가 자다가 잠만 못 자고 내 가서 내일 밤에 일어나서 가야지 하는데 도망 못 가잖아. 크록스를 신고 있다. 크록스는 의사들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편하죠. 크록스 사면서 지비츠 지비츠 깔맞춤으로 사고 그게 나름 낙이었어. 그게 유일하게 날 꾸밀 수 있는 거야. 맞아. 우리를. 맞아. 일상복보다 가운이 더 어울린다. 아니 난 저는 일상복이 가운. 낫지 않나? 난 수술복. 수술하는 과를 되게 좋아했던 게 수술복 입은 사람들 되게 멋있는 거야. 서전 캡 딱 쓰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사실 마스크 쓰고 눈만 딱 보이면 되게 예쁘고 멋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뭐야? 마스크 내리면 되게 반전인데 아 그렇죠 맞아. 특히 여자들은 눈화장 진짜 빡세게 하거든? 그리고 마스크만 계속 쓰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수술장에서 봤을 때 이미지 있잖아요. 완전 다르지. 시간 때 마스크 오면 되게 깜짝 놀라잖아. 다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맞아. 가리고 봐야 돼. 이렇게 누구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일상복보다 가운이 어울린다 이 말이 뭐냐면 의사들한테 와 잘생겼다 예쁘다 하는 게 의사 치고 그럼요 잘생겼다. 맞아요. 그치. 일반인에 하면 정말 평범한데 그냥 그럼요. 의사 치고 근데 잘생겼다. 나는 그 수술복 입은 내가 되게 초라해 보였어. 아, 진짜 정말요? 하나도 안 초라했는데 왜 얼마나 강단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무줄 이렇게 아직도 그 사진 내 핸드폰에 있어. 맞아. 이 수술 드랩하는 거. 아, 딱 들고. 옛날에는 긴 가운이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짧은 맞아. 정장 형태 가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운 입고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몸이 이렇게 단단한 사람도 있잖아요. 옆구리 살 없는 사람이 정장이 안 어울려요. 트레이너는 왜? 정장 안 어울려. 야 아니 준호 뭐 이런.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되게 울퉁불퉁한 사람은 정장이 안 어울려요. 선이 있어야 돼. 있는 사람이 잘 어울리는데 제가 인턴 들어갈 때는 살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야? 혼자 좋아했어. 지금 자랑해. 뭔 소리야 이게?